작년 여름에 결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29살의 여자입니다. 남들은 다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입꼬리인지 한탄하면서 맨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집안으로 시집을 왔는지 생각하고 개념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끝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들어먹을 생각조차 없고 참다 못해 제가 말하면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데 이제는 진짜 마디 안 참을 수 없어 이혼 결심했는데 갚아야겠다고만 생각되는 게 전부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인지 제가 정신이 괜찮지 않은지 한번 들어주시고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집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산층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고 서울에는 집이 있고 아버지는 항상 좋은 척 하시며 다니고 있어요. 학창 시절부터 오빠와 저는 원하던 것은 다 얻었고 가족과의 해외여행도 매년 다녀왔어요.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한 친구들도 다 저와 비슷하게 살겠지 생각했습니다. 진짜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이렇게 살 줄 알았지만요. 다른 집에는 언제나 먹을 것이 풍족하게 준비되어 있고 냉장고를 열면 항상 과일들이 있고 찬장에는 항상 간식거리가 차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있어도 가족들 중에 욕심 부리는 사람은 없고 기본적으로 식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밖에서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끼리 식탐을 부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오빠와 싸운 적이라도 있었던 적은 정말로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 지금껏 먹는 것에 집착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 시댁 가족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집과는 다르게 시댁은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고 해요. 남편이 말하길 예전에 아버님이 남편은 중학교 시절 작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몇 년 뒤에 대학에 진학했을 때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또 크게 실패하고 파산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에 입대해야 했고 시부모님과 함께 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친척들의 도움으로 작은 월세 방을 구해서 길바닥에 나앉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회복된 것은 많지 않고 아버님은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님은 최근 몸이 아파져서 집에서 휴식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직 시집가지 않은 2살 어린 신호와 3명이 방 2개를 빌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남편은 본인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것 때문에 일찌감치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멀쩡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면만 보여주다 보니 저는 잘 알지 못했는데 결혼 후에 알게 된 것은 남편이 식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남자들이 원래 밥을 잘 먹긴 하지만 남편은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주면 하나를 입에 넣고 싶어하며 그렇지 않으면 밥그릇 위에 하나 더 가져다 놓고 그래도 모자라서 젓가락으로 또 하나를 집어들고 있는 정도입니다. 좀 서둘러 먹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며 예전에 집이 어렵다 보니 식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일부러 원할 때 양 잡아 먹으라고 권유하면서 2사람이 함께 먹기에는 조금 많은 정도로 반찬을 많이 만들어 상에 올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한가득 만들어 올려놓고 아직 더 남아있으면 더 가져다 줄 테니 모자라면 가져다 드세요.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고 몇 번이고 이야기해줬더니 다행히 1달 정도 지나니 그러한 식욕은 보이지 않았어요. 결혼한 후 저는 친정어머니가 평소처럼 냉장고에 과일이나 음료수와 같은 간식거리를 꽉 채워놓았고 제가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반찬을 한 번 만들어도 항상 넉넉하게 3인분 이상을 만들었어요. 먹고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다음날 다시 꺼내 먹는 버릇이 있어도 일부러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밥을 먹은 후엔 곧바로 과일을 깎아 남편이 TV를 보면서 먹을 수 있게 가져다 줍니다. 1시간에 한 번씩 간식과 직접 만든 주스를 가져다 주자 남편이 평생 갖고 온 식욕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가 가족들에게 해줬던 것을 그대로 따라 해준 것뿐인데
남편은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빠보다도 더 식욕이 없어서 애초에 음식을 탐내지 않았지만 남편은 제와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망한 시부모님의 사업으로 원하는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한이 되어 남아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식욕을 몇 달 만에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보다 더 심한 거짓말쟁이들이 우리 집을 습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지금 사는 신혼집은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지하철로 몇 정거장이면 언제라도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신혼 초반이 지나갔을 때부터 어머님부터 저희 집에 슬슬 놀러 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근처에 지나가다 들렀다고 하시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고 주말에는 일부러 점심 식사 시간쯤 어머님이 오시면 같이 점심도 먹었어요. 항상 저희 집에는 과일이 있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과자도 있어서 식사가 끝나면 커피를 같이 대접해드리고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들은 시집살이라고 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이유로 하셨다고 하는데 가끔 오셔서 커피 한 잔하고 가시는 우리 시어머니 정도면 완전 양반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가 찾아오시는 빈도가 점점 늘고 생각해보니까 매번 우리 집에서 얻어먹고 가시는데 오실 때는 항상 빈손으로 찾아오셨어요. 보통 결혼한 자식들 집에 찾아가면 매번은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반찬이나 김치를 가져다 주실 수도 있는데 매번 빈손으로 오셔서 대접받고 가시는 모습이 제 기준에선 조금 신기했어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는 한 번도 빈손으로 가본 적이 없고 제 부모님도 저에게 남의 집에 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으니 결혼 후 시댁에 방문할 때 급할 때라도 퇴근길에 잠시 들렀다가 아파트 한 곳에서 제철 과일이라도 사서 들고 갔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한 이유로 제가 속상해할 필요도 없었고 어머님께서 드시고 가는 음식이 아깝다거나 기분 나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방문하셔서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과 과일을 드시고 가시는 것이 제 입장에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시댁 집안 스타일이 우리 집과는 다르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고려하는 것 자체 쪼그라들고 정리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별 생각 안 했죠. 방금 말했듯이 저는 집 안 곳곳에 음식물을 가득 채워두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장보러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에 가서 음식을 박스 단위로 사와서 냉장고나 식량 저장 장소에 채워 넣으면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되거든요. 제가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집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똑같이 해오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반차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당연히 아직 회사에 계셨어요. 아침에도 남편보다 더 늦게 출근하는데도 집안 정리를 완벽히 마무리해뒀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집이 달라진 것 같았고 아침과는 다른 위화감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안방에 귀중품이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주방을 살펴보니 산장에 넣어놨던 백화점 쿠키 박스가 하나 없어졌고 김치 냉장고에 있던 과일 몇 개와 제가 아끼는 머그잔도 하나 사라졌어요. 심지어 싱크대 안에는 누군가가 사과를 먹고 갔는지 껍질과 씨앗이 그대로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오늘 낮에 시어머니 집에 왔다 가셨어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그제서야 생각이 났다는 듯 시어머니가 낮에 우리 동네 근처에 오셨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러 가시겠다고 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없는 빈집에 말도 없이 왔다가 가시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 말씀도 없이 냉장고를 여시고 과일을 먹고 그게 부족하지 않아 찬장까지 뒤져서 다른 음식들도 가져가셨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 시어머니께 다신 이러지 말라고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 자체가 난생 처음이었고 남편에게 말했다가 서로 기분 나빠지고 싸우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괜히 도둑으로 몰았다가는 제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나 한번 시작한 어머님의 빈집털이는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손이 커졌습니다. 평일에 남편과 저가 출근 중인 동안에 우리 집 냉장고를 뒤져 반찬을 꺼내 혼자 식사도 하고 가셨어요. 솔직히 드셨으면 설거지라도 좀 해놓고 가시면 어떨까요? 싱크대 안에 어머님이 드신 밥그릇을 그대로 넣어놓고 가시더라고요. 퇴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식사하고 가신 빈 그릇까지 설거지하다 보니 조금씩 짜증이 나고 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시어머니께서 식사하시는 쌀이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주인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자주 방문하시는 것 같아서 최소한 내가 집에 있을 때 먼저 연락해 주시거나 내가 없는 반찬을 드시는 대신 좀 말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매번 과일, 과자, 초콜릿 같은 것을 좀 가져가시니 남편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래서 결론적인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남편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신중했어요. 제가 당신을 도둑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하려 했지요. 그래도 지나치게 많이 방문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제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우리 엄마는 단지 아무 것이나 잘 드셔도 된다고 하셔서 저도 괜히 부담을 느꼈지만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헛소리만 하셨어요. 그때 그 남자가 돌아서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어머님이 우리가 없는 빈집에 오셔서 마음대로 냉장고를 뒤져서 식사까지 하고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오시면 항상 말도 없이 우리 집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싫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상당히 기분이 나빠하면서 자기가 어머님께 이야기하겠다고 앞으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남편과 싸우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어머니와 잠깐 갈등이 있었었지만 남편이 어머님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서 그 이후 한 달 동안 어머님께 연락이 없어서 마음이 걱정되었어요. 그래도 갑자기 주말 오후에 어머님이 놀러 오셔서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시고 제가 준비한 식사와 커피, 후식을 같이 하셨어요. 이전에 오지 말라고 한 일로 죄송한 마음도 있어서 좋게 대접해 드리려 했는데 어머님이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잘 드시더라고요. 그 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 하나는 이제 제가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집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이며 팬트리까지 뒤져보면서 가실 때 과일이나 반찬거리를 대놓고 챙겨가셨습니다. 너희들 둘이서 먹기에는 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집에 갈 때 몇 개만 가져갈게라는 식으로 좋은 것만 산란게 골라 가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안 될 것 같다고 뭐라 할 수도 애매하고 괜히 한 소리 했다가 치사할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보처럼 눈뜨고 시어머니에게 냉장고가 탈탈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눈치를 살피며 과일 몇 개나 챙기거나 반찬을 적게 가져가도록 요청했지만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희 집의 냉장고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은 아예 밀폐 용기를 통째로 가져가시고 다음에 반납하실 때는 당연히 비어있는 용기로 가져오셨죠. 평일에는 제가 함부로 오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드렸더니 우리 부부가 없을 때도 빈집 털러 온 적은 없었지만 보통 토요일 오후에 저희 집을 방문하면서 식량을 싹쓸이하여 가까운 가족들이 일주일을 먹는 것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돈은 둘째치고 시어머니가 한 번 오실 때마다 우리 집 냉장고와 찬장을 텅텅 비워버리시니까 그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찬장이 텅 비워져 있으면 제가 먹을 것이 없고 채워놓으면 그때 알고 와서 가져가시는데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참다 못해서 찬장을 털고 있는 어머님께 한번 그거 다 가져가시면 제 남편이랑 제가 먹고 살 것이 없다고 솔직히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눈치를 줬던 어느 날 미안하지만 저희 집에 저녁 반찬이 부족해서 좀 가져가려고 했어 라고 하면서 세상 불쌍한 척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남편은 자신의 엄마가 제 눈치를 봐서 굽신굽신하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챙겨드릴게요. 우리는 다시 장 보러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그냥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대로 꼭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당신이 먹는 걸로 눈치 주고 그러면 천벌받아. 우리가 생활비가 모자라다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러는 거라는 말이죠? 한순간에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진짜 억울하고 짜증나서 그 이후로는 어머님이 뭐 가져가셔도 말도 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저도 어차피 장 보아서 냉장고 채워놓아야 어머님이 다 가져가셔서요. 점점 내 돈 쓰고 장 보기도 싫어지고 우리 집에서 밥도 잘 안 해먹이게 되었어요. 제 취미 중 하나는 요리하는 것인데 재료를 사놓거나 음식을 만들어 두었다 해도 어머님이 모두 가져가셔서 짜증이 났어요. 솔직히 제가 더 벌지만 않습니다만 시아버지께서도 일을 하고 계시고 시댁이 극도로 형편이 어렵진 않으신 것 같아요. 남편이 종종 용돈도 보내주고 만약 뭔가 드시고 싶으면 용돈을 좀 더 주세요라고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를 뒤지러 가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집에 일부러 먹을 것을 사놓지 않아도 가져가던 말던 제가 이제는 신경 안 쓰려고 하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토요일 점심때쯤 어머니가 온 것처럼 말이에요. 집에 찾아오셨는데 대충 있는 밑반찬 몇 개 꺼내서 같이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는 하도 자주 찾아오시니까 주말 중 하루는 어머님과 식사하는 것이 나름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점심을 먹고 TV를 보면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다는 말도 없이 우리 친정 엄마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지나가다 사위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렀다면서 집에 계신 시어머니와 가볍게 인사를 한 후 과일을 좀 사오셨다는데 백화점에서 커다란 샤인머스켓 한 박스를 샀어요. 샤인머스켓이 그냥 먹어도 비싼데 백화점에서 사면 한 송이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씩 하잖아요. 하필이면 과일을 사 오시다니요. 시어머니가 보러 오셨다면서 생각이 들어서 짜증이 났는데 이렇게 비싼 과일을 가져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일을 씻어서 넷이서 나눠 먹었고 알이 크지만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친정 엄마도 시어머니까지 함께 오실 줄은 몰랐는데 불편해서 그런지 바로 떠나시겠다며 일어나셔서 제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와 주차장에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 올라왔는데 그동안 시어머니가 가셨고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 과일 박스를 확인했는데 한 송이만 남겨두고 두 송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짜증났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님이 가져가셨어. 당신은 어머님이 가져가는 거 못 봤어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모르겠대요. 너무 짜증나고 열받아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급하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고 정말 문자 그대로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올라왔더니 남편은 뭘 그런 걸로 화를 낼까 봐. 당신 평소에 과일 잘 먹지도 않잖아. 우리 엄마가 맛있어서 가져가셨나 봐. 좀 이해해줘. 하고 오히려 저를 쪼잔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남편의 그 말 때문에 더 억울했다. 열받아 화가 나서 그대로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겉옷을 걸치고 찾아서 집을 빠져나왔더니 남편이 나를 보며 어디에 가냐며 따라오더라고 해요. 나는 지금 너희 집으로 간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사다 주신 것을 먹어야 하는데 왜 말도 없이 가져가라고 소리 질렀더니 진심으로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히고 악을 쓴 내 모습을 처음 본 남편은 깜짝 놀라 말이 없어졌어요. 바로 차를 타고 시댁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께서 지하철을 타고 오셔서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속이 끓고 있는데 내 얼굴을 보고 시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서 대체 어떤 일로 왔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단순히 어머니와 볼 일이 있다고 답하며 시댁에서 어머니를 모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는 우리 집에 있던 제 물건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었죠. 예쁘고 신혼여행 때 세트로 샀던 찻잔이나 티스푼도 있었고
나중에 소중한 손님이 오면 드리려고 백화점에서 샀던 쿠키나 남편과 저녁에 맥주 한 잔 마실 때 안주로 먹으려고 아껴놨던 비싼 수입 육포까지 시댁 찬장에 모두 있었어요. 그동안 몇 개씩 사라졌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웠지만 이 물건들을 시댁에서 한데 모아보니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장 보실 때 사용하는 마트 장바구니를 꺼내들고 제 물건들을 눈에 띄는 대로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에게 든 Not a hitch inside. 아무 말씀도 못하셨고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연히 집에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너가 여긴 웬일이냐고 물었는데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사다 준 샤인머스켓을 훔쳐가셨어요. 저는 인사하고 뭐하고 다짜고짜 우리 과일을 내놓으라고 했고 어머님이 들고 계시던 가방 안에서 기어코 사라진 샤인머스켓을 찾아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제 속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건지 저를 말리는 어머님을 뿌리쳐 나머지 물건들도 장바구니에 모두 쓸어 담고 뒤에서 시부모님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무시하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짐을 들고 집에 오니 당연히 남편은 잔뜩 화가 나 있는데 너 우리 엄마가 과일을 가져간 거라서 그렇게 기분이 나빠. 시부모가 먹는 것이 그렇게 아까워. 난 그런 말을 내뱉는 남편이 눈앞에 방금 시댁에서 챙겨온 내 물건들을 늘어놓았는데 정말 거짓말 조금 더 해도 한 집안 살림이 된다고 하더라고. 남편도 아마 지금까지 엄마가 가져간 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지 놀라는 기색으로 더 이상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사실 그동안 반찬이나 과일이 엄청 가져가셨는데 그건 이미 다 먹고 사라졌겠지? 하다못해 밀폐용기 통째로 반찬을 가져가면 적어도 빈통은 제때 씻어서 반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결혼할 때 세트로 수십 개를 샀었는데요. 밀폐용기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서 집에서 찾았더니 시댁에 있었다고 해요. 장바구니에 담아 남편 앞에 펼쳐놓고 직원 모두 제가 돈 주고 산 물건들인데 아직 못 찾아왔어요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면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참지 않겠고 도둑이라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도둑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빠졌는지 부모님이 자식 집에서 과일 가져가면 도둑 취급하냐며 화를 냈고 저는 주인 없는 집에서 물건 가져가는 게 도둑질 아니냐며 대응했습니다. 오랫동안 싸우다가 결국 내랑은 더 이상 살 수 없고 너희 가족들과는 잘 안 맞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니 부모가 내 앞에서 도둑 취급을 당하면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내가 장만한 집이니까 남편에게 짐을 싸라고 했더니 그날 바로 짐을 챙겨 시댁으로 떠났어요. 우리 친정 엄마가 분양받아서 전세를 주고 있던 집이었는데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라고 해서 사실 실제로 집을 짓고 할 때 돈이 없었어요. 대신 남편이 혼수를 맞춰서 돈을 갖고 왔고 전혀 상관없었지만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든 싶었어요. 이혼하는 것일까요? 이야기도 잘 못하겠습니다. 이혼할 것이라고 호기롭게 집을 나간 남편이 다음 날에 연락해서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말고 다시 잘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이젠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남편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든 바꿔보겠는데 시어머니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내 집에서 내가 속 끓이며 살바해야 더 늦기 전에 이혼해야겠어요. 남편에게 빨리 집안에 짐을 다 빼고 나가라고 했지만 며칠이나 지난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남편을 쫓아내고 다음 날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그동안 가져간 물건들을 전부 가져가라고 했어요. 다음과 같이 문장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돌려주고 앞으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혼하지 말라는 말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냥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집안 가족들 얼굴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공감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